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큰 것을 바란다. 이번 편을 읽으면서 늘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듯이 우리는 한 단계를 성취하면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욕망의 수단에만 집중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주인공 에이스케는 사업이 조금씩 성공하자 더 큰 욕심을 내면서 처음에 지키고자 했던 소신마저 어깁니다.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과 자신이 내세웠던 원칙 사이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장 부자의 고백. 돈에 휘둘려서 놓친 것은 없는가? 노인과 만난 이후로 몇 시간이 넘도록 광장 근처의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다행히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벤치는 기능성도 우수한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다. 그 무렵에 저를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거든요. 그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처럼 커다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가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창업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말없이 장기말을 앞으로 전진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처음의 약속이었죠.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단숨에 확장하느냐. 저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제 혼자 내렸습니다. 이번에 성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과 4호점을 동시에 개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처음에 제가 자기 자금을 고집한 것과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루는 금액도 커졌을 뿐 아니라 나라면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면 당시 이익으로 볼 때 1년 반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액수였죠. 3호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큰 S역의 중앙홀, 그것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역에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출점을 원하던 곳이기도 했고요. 4호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번화가인 TC가지에 열기로 했습니다. TC가지는 영화관도 있고 세련된 카페들도 많아 데이트 장소로 주목받는 번화가입니다. 이 두 가게는 같은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M역 앞 1호점과 K역 구내의 2호점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약간 변형해서 도입하기로 했죠. 두 가게의 중간 지점의 주방을 빌려서 주먹밥을 만들고 양쪽 가게에 출하하는 스타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당시 같은 비용으로 이익은 배로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S역 내의 중앙홀 임대료는 한 달에 500만 원으로 계약금과 가게 설치비까지 거의 2억 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대출받은 2억 원과 자기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합친 3억 5천만 원으로 그 비용들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가게 인테리어도 설계사에게 부탁해서 점차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가는 돈이 비약적으로 커지자 조금 불안해지긴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승부를 걸 때다 라고 생각하며 계속 나 자신을 북돋았습니다. 오타니는 여전히 제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은 제가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점 준비로 한창 바쁠 무렵 오타니가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군요. 그가 들고 있던 건 지난달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왜? 주먹밥 폐기 손이 늘었던데? 지난달부터 새 매장 개점 준비 때문에 크림 주먹밥 출하수를 늘렸거든. 그래서 폐기손도 증가한 거야. 늘리다니 어떻게 늘렸는데? 밥은 일괄적으로 외부업자에 맡기기로 했어. 뭐? 왜? 왜라니? 앞으로 밥은 더 많이 필요해질 거야. 매장이 늘면 어쩔 수 없잖아. 어느 타이밍에서는 외부에 맡겨야만 해. 안 그러면 매장별로 밥까지 지을 시간은 없어. 하지만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것도 콘셉트 중 하나였잖아. 그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밥은 갓 지은 밥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했던 거였지.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잖아. 속도를 올려서 단숨에 정상으로 가야 해. 그래야 네 목도 늘어난다고. 오타니는 여전히 제 방식에 불만이 있는지 조금 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이스케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하고 난 후부터 좀 초조해 보여. 그보다 넌 컨설턴트잖아. 지금의 베이카쿠를 보고 뭔가 조언해 줄 건 없어?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봐. 다만 속도를 너무 내지는 않았으면 해.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아. 하야마는 새 매장 오픈을 앞두고 신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어. 너도 컨설턴트 같은 건 그만두고 빨리 이쪽으로 오지 그래? 아주 재밌어. 저는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나갔습니다. 확대화와 효율화를 한 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주를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매장의 개점 준비를 진행했죠. 그런데 변화가 급격하였는지 하야마도 조금씩 걱정을 내비치더군요. 사장님, 외부에 맡긴 반말인데요. 맛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최고급 쌀과 최신식 밥솥으로 지어왔잖아. 같은 쌀이니까 문제가 될 건 없어. 그런가요? 크림 주먹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라 크림 부분이야. 크림은 기존 레시피 그대로 만들 거고 그 부분에서 타협은 일절 없어. 노인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질문을 던졌다. 창업할 때는 그토록 자기 자금을 주장했으면서 왜 그처럼 처음에 약속을 가볍게 깨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나?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림 주먹밥의 당시 인기에 편승하면 저희는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출점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요. 크림 주먹밥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당시 우리 가게는 지방에서 소문난 가게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했을 때는 지금이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느긋하게 자기 자금이 모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기 자금에 레버리지를 걸어 크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처음에 했던 말과 아주 다르군. 그건 알고 있었나? 그야 돈을 벌고 가게 실적이 쌓일 때마다 다루는 액수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2억 원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다달이 지불하는 금액은 예상 매출에 비하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한 경영자들 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 그처럼 잘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심지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무렵 아내는 내 사업보다 딸아이의 일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이코 상태가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 의사가 뭐래? 더 큰 병원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하던데. 알았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이코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그래.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건 잘 알고 있어. 당신도 건강 조심해.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맡는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노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시에 나는 딸 문제는 팽개치고 그저 내 사업의 재미에만 푹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 성공한 경영자 중에는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 그걸로 자네를 추궁할 생각은 없네. 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몰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애당초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는 있었을 거야. 다루는 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네는 마음의 여유를 점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노인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먼 곳을 응시했다. 그 당시 역 앞점과 K역 구내점은 누가 맡고 있었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있었지만 장부는 계속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 개업하는 매장 두 곳은 누가 맡을 예정이었나? 그건 하야마를 통해 대형 음식점 체인점의 매니저를 스카우트했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게 어차피 금방 그만두게 했으니까요. 그건 또 왜 그런가? 그 사람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신규 오픈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없이 일하면서 불안감을 잊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잘 넘기면 모두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커노인의 입에서 힐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만해. 잘 들으셨나요? 주인공은 사업이 번창하자 지금이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승부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기존의 원칙도 깨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습니다. 제가 들어도 주인공은 성공이라는 그림에 너무 목매여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살면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세웠던 원칙과 어긋나는지, 그리고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주인공의 급격한 승부수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